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초선 의원 공부 모임에 참석을 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여줬는데요. 한동훈 후보 뒤쪽에 홀로 앉아 있다가 후보들이 있는 자리로 뒤늦게 합류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나서는 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명확한 화법으로 날선 비판을 했지만요. 이 일정 직전에 있었던 인터뷰에서는 조금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문을 받자 원론적인 대답을 내놓은 건데요. 법리적으로 봤었을 때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권익위 결정이. 뭐 잘 아시다시피 김영란법의 규정이 좀 모호한 데다가 처벌 규정이 많이 없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 최상병 특검법은 찬성을 했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다른 후보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키워드 영부인에는 모호입니다. 자, 저는 오신환 의원 오신다고 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있는데 네네. 즉흥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여러 후보들한테 러브콜을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 캠프로라고. 예. 한동훈 위원장도 왔나요? 예. 아, 왔어요? 네, 네. 근데 왜 5대0 라이브를 선택하셨습니까? 예. 저는 어쨌든 우리 당이 지난번 총선 참패 이후에 민심을 받드는 방향의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고요. 그런 과정에서 일단은 당원 당규상 예.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어떤 캠프에 들어가서 역할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지키면서 제가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 네, 저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더 객관적인 분석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후보들이 보면 최상병 특검법을 정리한 대로 한동훈 위원장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다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일단 공수처까지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건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분명히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금 항소심 판결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소위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법리 해석에 대한 판단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특검으로 갈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본인이 이제 검사 시절 그리고 법조인으로서의 명확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반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최상병 특검의 경우는 이게 민심과 너무 괴리돼 있고 무한 반복되는 이런 상황들을 좀 돌파해내야 된다는 본인의 확고한 또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보여 위원님. 네. 그런데 국민적 관심사는 이 사안도 크거든요.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한동훈 위원장이 좀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일부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제 한동훈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민심, 국민의 눈높이 이걸 강조하길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좀 더 다른 얘기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용산에서 진짜 힘이 센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구나. 네. 다른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은 국민 대부분이 본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버젓이 봤거든요. 그리고 거절도 하지 않고 박절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절하지 않고 청탁도 들어줍니다. 그런데도 권익위는 제재 규정이 없다고 해서 위반사항 없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민심은 뭡니까? 눈높이는 뭡니까? 권익위에 온갖 조롱을 다 하잖아요. 300만 원어치 보내도 되느냐 이런 것들이 민심일 텐데 네. 그런 걸 제대로 읽지 못하고 법에 제재 규정이 없다는 권익위 결정이 마치 맞는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네. 이거 두고두고 걸림돌이 될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서 달리 판단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있거든요. 네. 그 사안이 뭐냐면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으므로 조국 민정수석은 그만큼의 금전적인 이익을 취했다 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고 유죄 판사가 판결까지 나왔죠.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이 사안이 만약 검찰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이 임박했다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말장난입니다. 항소심이 임박했는데 공범들만 그렇죠.
김건희 여사는 빠져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제출한 검찰의 의견서를 보면 김건희 여사와 모친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됐다. 그리고 두 사람은 22억 가량의 이익을 취했다라고 검찰의 의견서에 등장하거든요. 네. 근데 검찰은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죠. 조사 한 번 하지 않았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네. 자, 서 의원. 네. 그 한동훈 위원장의 어제 메시지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까지 쭉 보면 용산하고 각을 세웠다 이런 분석과 보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않다라는 분석을 저희가 지금 새롭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너무 무리한 기대 아닐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여당의 전당대회에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까지 같이 하자 그러면 네. 야당 대선 후보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주장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략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최병 특검 부분들은 이 정도 하나는 걸고 나와야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는 명분이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으면 왜 나오죠? 선거에 네. 대한 책임을 지고 가만히 있는 게 낫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바꾸려면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하려면 최병 특검 정도는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는 뭐 영리인이다. 건드려서는 안 된다. 예전에 이 김건희 여사를 잘못 건드렸다가 윤핵 갈등을 한번 겪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안 할 것이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슴에 빗으로 품었다고 보는 것이에요. 네. 결국에는 이 한 건은 가슴에 품고 전당대회를 뛸 겁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방어를 해줘야만 윤석열 대통령도 오해하지 않고 친윤 그룹에 대한 표도 얻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가 난 다음에 확실한 입장을 밝힐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밝힐 이유도 밝혀서도 안 되는 그런 전략을 세웠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여기에서 주목할 것들은 한동훈 전 위원장도 검찰을 오래 했고 법무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이 법의 취지를 압니다.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청탁금지법은 고위공직자가 결국에는 청탁을 배우자를 통해서 받는 부분들을 그걸 알았을 때 신고 의무를 안 했을 때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본인의 남편이 그 어떤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 아내는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유기관계에 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게끔 한 취지를 알면도 불구하고 일단은 잠깐 피해가자라는 그 정도의 전략적인 선택이다.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신환 의원은 그 용산의 기류를 좀 들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일부 보도를 보면 용산에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예. 민주당 뭐 대표 출마전냐 뭐 이런 반응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상병 특검을 뭐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뭐 새로운 어떤 모색을 갖고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민심은 계속 이반돼 가고 또 최상병 특검에 대한 것들이 여론이 높잖아요. 근데 그것이 계속 무한반복으로 지금 만약에 이번에도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민주당이 포기하고 저것을 법안을 또 발의 안 하겠습니까? 또 할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정의 발목을 계속 잡을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특검을 가겠다라고 하는 방식은 오히려 지금 이미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몇몇 있잖아요. 예.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도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108명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한 길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열 위원님.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이 규정의 미비점 정도를 언급하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제도랄까 아니면 제2부속실을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안의 본질이라기보다는 그 다음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짚으면서 이 이슈를 넘어가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비판적 시각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표를 나오다 보니까 최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면서 김건희 찬성하면서 김건희 특검법까지 이제 찬성을 할 수는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네. 둘 다 저는 오가 되면 큰일 난다 이거죠. 그럼요. 예. 근데 저는 조금 반대로 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진짜로 용산하고 각을 세우면서도 보수 후보를 하고 싶었다면 예. 차라리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더라도 김건희 특검법은 받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법은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만약에 부당하게 수사 개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야당에서는 탄핵까지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보수한테는 그건 트라우마예요. 그럼 그 부분을 지켰어야죠. 지키고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요. 그게 감찰관 임명하고
지금 제2부소식 설치하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 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소리다. 진심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서 의원님. 네. 이게 결국은 계속 기자들 질문이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입장을 그렇게 내긴 했지만 이런 국민적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검사라면 현재 검사라면 이 사안을 이렇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은 당연히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에 있어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특기가 있어요. 법무부 장관 때부터. 한 번 얘기한 얘기는 계속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는 예, 무한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까지 건드리고 가면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본인 스스로도 말하자면 국민의힘의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보수의 정통성이나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성공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최병 특검 정도를 이번 전당대회에 가장 큰 본인의 어떤 전략 포인트로 잡고요. 김건희 여사는 끝까지 피해갈 공산이 크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화재 현장 소식도 있고 해서 이슈를 이렇게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신환 의원 잘 부탁드리고요. 네. 네. 오늘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